8월 25일 네 번째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죠. 오늘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계약한 팔콘 X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커뮤니티에도 공지가 있었지만 팔콘 X와의 어떤 계약을 했는지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엠바고가 걸려 있어서 오픈할 수 있는 선으로 최대한 좀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로커체인 전체 개발 로드맵, 사업 로드맵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갈 텐데 그러기 전에 저희 홀더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Q&A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Q&A를 좀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팔콘X는 우선 저희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자세하게 홈페이지, 팔콘X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팔콘X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URL이 falconx.io로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가장 섬세한 디지털 에셋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고요. 크게 팔콘X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그룹핑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딩, 두 번째는 크레딧과 트레저리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대출 그리고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는 회사고요. 프라임 오퍼링이라고 하는 서비스, 이거는 이제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풀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양한 전략도 수립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 게 팔콘X의 큰 역할인데요. 저희가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팔콘X에서 제공하는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팔콘X 계약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저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에 얘기를 하고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망정 이렇게 가격이 좋은 소식 다음에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공지를 낸 것처럼 팔콘X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엠바고가 걸려 있다 보니까 미국, 해외 혹은 국내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이게 크게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현재 팔콘X가 전체적인 그 본인들의 서비스를 리브랜딩하고 있고 어떤 요청에 의해서 약간의 시간만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팔콘X가 거래소에 상장을 도와주는 뭐 대행사냐 아니면은 뭐 하는 데냐 그리고 저희는 무슨 계약을 한 거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팔콘X에 대한 회사 설명과 그쪽의 서비스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서비스를 저희도 그대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켓 메이킹이라고 나 있는 그 서비스의 영역에 설명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먼저 exchange list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로 나와 있어서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팔콘X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탑티어 거래소, 흔히 알고 있는 탑티어 거래소, 그러니까 최상위 거래소의 프로젝트를 상장시키고 거기에 거래량을 공급을 하고 거래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토큰 프로젝트를 파트너로 정하고 계약하고 투자한다 했을 때 거기에서 마켓 메이킹을 한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 거래소들의 상장을 다 시켜주는 거를 얘네가 추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익스체인지 리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end-to-end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슨 설명이냐면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섬세하게 도와준다 라는 의미와 인센티브 얼라이먼트는 무슨 의미냐면 프로젝트가 대형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절차에 있어서 파트너가 돼주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팔콘X의 시스템이 하나 이렇게 스크린 캡처가 된 화면이 보입니다. 이거를 곰곰이 이렇게 보시면 어떤 거래상들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로커스 체인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로커스 체인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탑티어 거래소들과 바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문들이 바로 거래소 주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잘 이제 염두에 둬서 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팔콘X가 어떤 일을 로커스 체인한테 하게 될 건가. 자, 그리고 요 밑에 설명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캐피탈과 자본과 이노베이션을 갭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가 설명이 되어 있냐면 마켓 메이킹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거래소에 마켓 메이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주요한 유통 그러니까 거래량을 늘리는 모든 일을 도와주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과 가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을 잡아주게 되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팔콘X에서 하는 역할인데요. 팔콘X의 하루 거래량이 저희가 듣기로는 10조 정도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자기들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래량이 10조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팔콘X에 자금을 맡기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기관에서 돈을 맡기는 그 기관들의 개수가 총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이제 제도권들에서 펀드나 캐피탈,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투자를 할 때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게 팔콘X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기관 투자가 시작이 되고 제도권의 암호화폐 시장이 편입되어서 이제는 대규모의 펀드, 캐피탈, 증권사 자금이 편입될 때 그러한 그 큰 자금들을 흡수해서 거래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유일하게 팔콘X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팔콘X에 온보딩이 된다. 시스템에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트너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파트너 업체들이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해당 프로젝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토큰 프로젝트에 대한 프리세일과 세컨더리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들이. 이런 식의 내용들도 나오고요.
초창기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 오퍼튜니티, 초창기한테 엑시트 오퍼튜니티를 제공을 해주기도 한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코넥스랑 도대체 어떤 계약을 할 거고 팔코넥스가 어떤 회사냐. 이거는 한마디로 암호화폐 회사가 팔코넥스한테 선택이 될 경우에 그 암호화폐 회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거래소 상장, 그 다음에 자금의 수혈, 그 다음에 투자, 그리고 향후에 성장하는 로드맵, 마케팅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서포팅을 해준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 팔코넥스와 계약을 하고 났다는 소문이 들리다 보니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군데서 투자 제안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코넥스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이제 구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먼저 영어로 팔코넥스라고 치면 뭐 여러 가지 나오긴 하죠. 요 첫 번째 기사가 이런 게 나오네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거죠. 8빌리언이니까 약 한 8조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돈은 환율이 이제 1350원 정도 되니까 한 11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팔코넥스가 지금같이 암호화폐가 침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장 속에서도 2배 성장을 했다라는 기사가 6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기사를 보면 4월 달에 나온 기사가 미국의 CFTC에서 암호화폐 스왑 딜러,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기관이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데 기관에서 뭐 펀드나 캐피탈 있는 증권사든 기관에서 당연히 현물로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투자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 파생상품 투자, 수합 투자 이런 것들을 포지셔닝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을 크게 보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짜겠죠. 그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수합 딜러로서 미국의 CFTC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받았다는 그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기사로 나와 있고요. 미래세 투자에서도 이 팔코넥스의 투자를 시리즈 투자가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 7월 달에 1억 5천만 달러, 그 한국 돈으로 약 한 2천억 넘는 식의 투자를 다양한 곳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투자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홈페이지를 가보면 시리즈 투자를 하는 동안에 여기 이렇게 그 흘러가는 회사들, 파트너 회사들이 투자 회사들입니다. 엑셀이라는 곳은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 굉장히 규모가 있는 헤지펀드인데 들어와 있죠. 그리고 GIC라고 하는 거는 뭐 국내에서도 옛날에 그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가 싱가포르 투자청에 투자를 받았었죠. 그래서 GIC는 싱가포르 투자청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연합회에서 한 2천억 넘게 투자를 받은 곳이 팔코넥스입니다. 자, 그래서 팔코넥스가 어떻게 해서 로커스 체인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계약을 하게 됐느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은 저희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의 블록체인 시장은 당연히 기술은 더 성장하게 될 거고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서 금융권들도 상당 부분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향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을 것인지 이제 서로 다투는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팔코넥스가 그냥 뭐 누구의 인맥으로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이렇게 투자 회사를 결정 짓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유명하고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권사나 펀드나 헤지펀드나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돈을 굴리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로커스체인에 투자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부족할 수도 있지만 팔콘엑스에 대한 설명을 요 정도 해볼까 하고요. 팔콘엑스가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가격이란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뭐 아니면은 언제쯤이면 발벗고 이렇게 뭔가를 구경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날이 오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싸게 많이 모아가지고 이거를 어느 순간에 확 올리면 돈이 많이 되겠죠. 그런 심리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가까운 시기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로커체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쇼로 가서요. 네. 로커스체인이 2018년도에 한 2월, 3월 달에 전체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했으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하고도 한 6개월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18년도에 프라이빗 세일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에 있을 거고, 중간에 가격이 저희가 이제 5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다행히 또 로커스 체인을 만난 사람들은 상당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고, 또 4월 이후에 5월 달에 200원대에 올랐다가 그때 이제 또 그 참여하신 분들은, 로커스 체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나간 로드맵에 대해서는 짧게만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로커체인은 원장 구조를 기존에 있는 리니어한 블록체인 구조를 쓰지 않고 AWTC라는 원장 구조를 저희가 새로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세계 최초로 DAG상에서 BFT 합의를 구현한 최초의 회사다. 현재까지도 DAG에서 BFT를 합의를 구현한 곳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레이턴시, 속도가 빠르게 되고 TPS가 빠른 이유는 DAG 원장 구조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Q1에서 Q2 상반기에 있었던 일 중에 기억할 만한 일은 베리파이블 프루닝을 저희가 구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용어를 구현이라고 쓰는 거는 개발을 마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베리파이블 프루닝에서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뭐 그럴 텐데, 저희가 그 퍼블릭 테스트를 DAG BFT 확장 합의하고 베리파이블 프루닝을 퍼블릭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2020년도에 와서 다이나믹 샤딩을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샤딩을 구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얻게 된 베니핏은 이론적인 확장성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공간에, 네트워크가 느린 곳에서도 수천 개, 수억 개의 노드를 돌리더라도 느려지지 않는다.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확장성을 저희가 확보하게 됐고요.
모바일 기기에서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선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현을 했었고요.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저희가 프루닝에 관련된 특허하고 BFT 확정합의, DAG상의 BFT 확정합의 특허 등록을 마쳤고, 이거는 이제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몇 개국인가요? 전 세계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이런데 국제 특허를 현재 출원 중입니다. 그리고 게임체인이라는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게임체인에 대해서는 뒤쪽에 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 로커스체인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뒤쪽에서 설명이 나올 텐데 이더리움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은 이미 적용이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은 한계가 분명하고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미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이 아닌 로커스 체인만의 스마트 컨트랙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2년 올해로 돌아와서 저희가 메인넷 게임 체인 알파 버전을 스타트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게임 체인이라는 게 뭐냐. 쉽게 이해를 하시면 메인넷을 테스트를 통해서 코드 안정화를 해야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노드를 전체적으로 배포를 하고 프로그램 배포를 해서 돌릴 수 있는 거를 메인넷이라고 하고요. 그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여서 채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노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노력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생각한 방법이 게임 안에 이 노드 프로그램을 심어 놓으면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순간 노드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게임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테스트넷을 돌려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패치를 해서 다음에 게임을 또 실행할 때 업데이트를 하게 해서 노드가 패치된 노드가 동작을 하게 되면 실제 편리하게 테스트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현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주면 야 로커스 체인의 메인넷이 진짜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임 체인을 런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 체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로커스 체인 메인넷의 앞선 버전이다. 프리뷰 버전이다. 혹은 테스트넷을 겸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게임 체인이 이해가 아마 이제 되셨을 거고, 그런데 이 게임 체인을 저희가 이제 Q2 8월 7, 8, 9 요 정도에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이제 8월 달에 런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지금 좀 더 수정 중에 있냐면 저희가 이 게임이 이렇게 있고요.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인데 요 밑에 이제 게임 체인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 이게 같이 노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을 아무 게임이나 이렇게 저희 게임 체인에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게임 체인에 맞게끔 이 그 통신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이 저희도 보니까 이 블루사이드가 만들었던 게임, 그리고 저희가 그 IP를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 99년도에 제작한 게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게임이 현재 맞는 윈도우 버전에서 동작을 하려다 보니 이 게임을 고쳐야 되는데 게임을 돌려보니 이 게임 자체에 버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을 만들었던 그 개발자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수혈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게임 디버깅을 하는데 시간이 좀 소비가 되고 있어서 이번 주가 이제 8월 말이니까 이번 주에 런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작업이 좀 끝나는 대로 런칭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체인 런칭은 Q3에 잡혀져 있기는 한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허는 지금 현재 다이나믹 샤딩 쪽에서 6건이 총 출원이 되고요. 앞에 2건은 이미 출원 등록을 했고 신청을 했고 4건이 추가로 출원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고 저희가 구현을 막바지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과 관련된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은 대개가 다 이 방식을 씁니다. 모든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 방식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토큰이 57만 개가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57만 개 중에서 지금 토큰이 쓸모 있는 게 몇 개 정도가 될까요? 57만 개, 5,700개, 570개. 뭐 예를 들어서 57만 개, 57,000개, 5,700개가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든 ERC20 토큰 중에서 1%를 제외하고 99%는 쓰레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쓰레기를 지금은 모든 노드가 채굴기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방식인 거죠. 가면 갈수록 더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NFT까지 더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에 맞는 로커스 체인 스마트 컨트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저희의 숙제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의 로커스 체인 블록체인은 굉장히 스케일러블이 높아져 있어서 저희의 목표는 나중에 IoT 디바이스나 모바일 기기에서 약 한 수억 개의 노드가 돌더라도 느려지지 않고 확장성 있게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IoT 디바이스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돌려야 되는데, 스마트 컨트랙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긴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뭐 이렇게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할 때는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다이나믹 샤딩이 되기 때문에 샤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하지 않는 샤드, 다른 샤드에서 일어난 프로그램 결과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루닝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이 아닌 로커스 체인만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방식이 탄생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데 시간들이 좀 소요가 됐고요. 저희의 그 스마트 컨트랙 방식은 크게 3계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계층은 모든 노드가, 모든 IoT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저희 로컬 체인 노드가 돌리게 되는 스마트 컨트랙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는 조금 더 컴퓨팅 파워가 되는 노드에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용어를 코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롤의 가장 이제 3계층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스마트 컨트롤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저희가 이제 로컬체인 상호 작용 모델이라고 하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대개의 지금 현재 스마트 컨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올해 Q4,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요 정도면 구현이 마무리될 걸로 기대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커스 체인의 핵심적인 것들은 우선은 이제 기능이 좀 마무리가 된, 개발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은 다음 주 정도면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돌려보면서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목표는 내년 Q2에 2, 4분기에 로커스 2, 4분기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로커스 체인 메인넷 퍼블릭 체인을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들었을 때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야, 드디어 이제 대장정이 보이는구나. 이제 뭐 이렇게 끝이 보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넷이 런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ERC20 로커스체인 토큰은 코인으로 수합하게 되는 거고요. 수합하게 되면 이제 이 코인이 전체적으로 배포가 되면서 이제 채굴도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크레타를 오픈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보다 보면 지금 폴리곤을 쓰고 있는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커스 체인만의 완전히 확장된 NFT, 즉 저희 로커스 체인 블록체인에 숫자 제한 없이 용량 제한 없이 NFT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러블 NFT도 저희가 내년 초쯤이면 개발이 끝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네. 잘 보시나요? 네. 저희 여담입니다만 이게 지금 그 제 자리에서 지금 옆에 이렇게 조명을 켜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뭐 이렇게 방송해 본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Q&A 시간을 좀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문이사님, 도대체 가격 언제 오릅니까? 네. 지난 웨비나 때 유통량이 18억 정도라고 하시는데 1년 남짓 사이 유통량이 2배 정도 증가한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언제부터 기사가 풀리나요? 팔콘 쪽에서 리브랜딩이라고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언제 예상되나요? 리스팅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게임체인 8월에 냈는데 나오나요? 네. 요즘 로커스 팔고 크레타 사라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네. 곤란한 질문들도 많이 있고. 참,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인가요? 네, 1시에 저희 판교 사무실 본사 1층에서, 저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는 이제 여러분들도 뵙고 싶어 하시는 저희 대표님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들어보시고,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녹화도 되고 유튜브에 오픈도 하기 때문에 이제 오픈 못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간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오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가격 언제 오릅니까? 오릅니다. 제 생각에. 언제 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팔콘X에서 언제 올릴 거야? 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지도 않지만 그거를 얘기를 하고 올리면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도 덜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르긴 오른다. 많이 오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량이 18억 개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 유통량이 18억 개 되는 거는 그전부터 저희가 그 비트마트 상장할 때도 오픈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코인마켓캡에도 저희가 18억 개라고 저희는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코인마켓캡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유통량 곱하기 가격입니다. 그래서 유통량을 늘리면 시가총액이 늘어나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또 시가총액이 늘어나요.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유통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뭐 저희 투자자분도 그렇겠지만 평가업체에서는 유통량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야 그게 더 그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곳이 있냐면 프로젝트 재단에서 유통량이 아닌데도 유통량이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을 무리하게 올리는 회사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8억 개라고 한참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 유통량의 코인마켓캡 유통량을 클릭을 해보면 저희가 재단에서는 18억 개라고 주장을 한다, 보고를 한다, 이렇게 어나운스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팔콘 쪽에서 리브랜딩 시간은 언제 정도까지 달라고 했느냐, 요거는 이제 팔콘X를 보시면요, 팔콘X가 지금 그 암호화폐 기관 투자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팔콘X의 고객 수랑 유치한 금액, 그 다음에 그 예치한 금액이죠. 그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콘X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또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도 일괄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몇 달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며칠은 아니지만 이 정도 사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추석 지내시고 나면 뭐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리스팅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네. 팔콘엑스에서 리스팅 하겠다고 하는 탑티어들한테 이미 연락을 했고요. 이미 연락을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절차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게임체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게임체인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99년도에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이거를 디버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다시 이렇게 저희가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다들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시간이 조금 걸려서 아마 제가 또 시기를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것도 그 버그만 좀 잡으면 바로 런칭할 수 있고요. 로커스를 팔고 크레타를 사라고 한다는데 그건 뭔가요? 저도 묻고 싶은데 많이 이런 얘기가 들려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데, 로커스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크레타는 그 로커스체인 메가뎁으로서 저희가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로커스를 사라, 크레타를 사라, 뭐 팔아라 말아라, 이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지금 이루어지는 행태는 어떤 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면, 거짓말로 얘기를 해서 크레타 토큰을 중개 수수료를 욕심을 내 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로커스 체인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안한 것처럼 해서 자기네 중개 수수료 이득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늘 공지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절대 해서도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리스타브 인터뷰는 오늘 없는 건가요? 네, 유리스타브 인터뷰는 오늘 없습니다. 네, 웨비나 때 꼭 한번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해서 유리스타브가 로커체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기사 언제 나오나요? 네. 정재훈 교수님 기사 이거 안 나갔나요? 네. 컨펌 중에 지금 기사 수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나가죠? 네, 이번 주에 나간다고 합니다. 네. 이벤트 진행했던 거래소에 상장 언제 하나요? 이벤트를 진행한 지 오래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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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가장 저희가 죄송한 부분인데요.
저희 힘으로 추진했던 거래소가 있고요. 팔콘엑스에서 탑티어에 우리가 올려야 돼. 이렇게 이제 연계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연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이래서 그 팔콘엑스에서 진행을 하면 저희가 그 리스팅에 이제 이벤트에 나와 있는 거래소 중에 저희가 상장을 또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장을 실무 작업 진행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벤트에 그게 첫 번째 올라가는 거에 이벤트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진행을 할 거고요. 상장 날짜 뭐 아까 말씀 예, 드렸던 것 같고요.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답변 꼭 부탁드려요. 네, 요 분이 아까 가격은 언제 오르나요? 이렇게 가격 얘기. 네. 90년대 게임말 요즘 게임으로 체인을 이게 이제 어렵죠. 자, 게임 체인은 우선은 당장은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건데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임을 게임 체인에 오픈해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IP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IP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서버 없이 돌릴 수 있는 게임이 저희가 그 사용한 SDK 그런 것들이 사용이 돼서 무난하게 돌아가는 게임 방식이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온라인 P2P 방식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최근에 만든 킹덤 언더 파이어 2 같은 경우는 서버에 의존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P2P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그런 게 어렵죠. 그래서 P2P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게임 체인에 올리기 적당한 거를 골랐는데 이게 이제 워낙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까 윈도우가 버전업 되면서 이제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거를 고쳐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코치 완성되기 전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이 뭐 100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글쎄 저는 이제 개발자가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주영현 TD님은 100%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조사해 본 걸로 따지면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AG 방식에서 BFT를 붙여놓은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BFT가 돼야지만 샤딩이랑 프루닝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DAG 방식에서 BFT 붙여놓은 데도 없는데 거기에 프루닝과 샤딩을 올린 데가 없어요. 베리파이블 프루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 기간은 저희가 앞서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DCG 투자 유치는 없나요?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후속 투자가 여러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DCG의 계열사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그런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원화거래소 상장. 로커스가 이제 아무래도 원화거래소에 많이 이제 그 도구가 있죠. 원화거래소가 4개가 있고요. 고팍스가 지금 추가로 돼 있고, 저희가 속해 있는 캐시어 혹은 뭐 포블게이트 뭐 혹은 다른 데가 추가로 상장한다는 원화거래소가 등록된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여러 가능성에 다 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현재 거래소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와 FIU에서 트래블 룰 혹은 원화거래소 혹은 좀 징계를 할 거래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장이 원화거래소 쪽에서 원활치가 않아요.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추가 상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이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너무 늦어지지는 않게 해야 되겠죠. 네. 시점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위터 홍보 도는 건 블룸에서 진행하는 거였나요? 그렇지 않고요. 자발적인 것도 많이 있었고요. 네. 이 부분은 따로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많네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네, 50분 정도 되네요. 몇 개만 더 답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거 좋네요. Q&A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도 높아지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답을 깊게 못 드렸던 거는 저희 간담회 때 좀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포트리스를 로커스체인 기반이라고 하는 다른 것과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 크레타 플랫폼에 포트리스가 올라올 게 예정이죠. 크레타 플랫폼은 지금 폴리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커체인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폴리곤 기반에서 로커체인 기반으로 전환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콘X가 투자도 한 건가요? 아니면 투자사를 연결한 건가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잘 염두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팔콘X의 계약 조건을 아신다면 이렇게 파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단순히 뭐 투자사를 연결하고 빠지는 상장만 도와주는 데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상당한 역할을 팔콘엑스가 할 거고요. 네. 글로벌 탑티어 프로젝트로 로커체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하게끔 계약이 되었다. 원화거래소 상장 또 물어보고 싶고요. 이더리움처럼 되기 위해서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새로 런칭할 계획은 없나요? 이거는 조금 저희가 답하기에는 좀 질문이 좀 답하기는 애매한 질문입니다. 이 거래량을 그러니까 발행량이 무한이라고 해서 이게 그 확장성이 뛰어난다? 전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발행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가격적인 제한이 생기죠. 그리고 그 수수료를 지금 현재 이더리움 방식이 수수료를 채굴자한테 주는 방식이 또 저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애초에 설계했던 코인을 나중에 채굴량을 50억 개로 한번 할까? 이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팔콘엑스랑 그리고 향후에 그 붙게 될 빅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의논할 상황이고요. 네. 9월 이내에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될까요? 소리 소문 없이 어느 날 훅 오르면 예정된 때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각 계획 있나요? 소각 계획은 지금 토큰을 소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70억 개 중에 70억 개로 코인을 그대로 발행을 한다면 같은 수량이 같기 때문에 뭐 1대1로 수합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 재단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 소각이 이제 효과가 나려면 소각함으로써 재단이 그 물량을 유통시키지 않는다라는 투명성이 확보가 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코인이 저희는 포스니까 일정 정도 그 블록체인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그 노드가 안정적으로 그 채굴을 돌릴 수 있는 수량이 필요합니다. BFT니까 3분의 2 정도가 이상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따로 팔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로 오픈이 된다거나 순차적으로 유통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 소각되는 양이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의논 드릴 사항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문희사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더리움 머지 후에 가스피나 속도 획기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로커스 가스피나 속도에서 앞서는 건가요? 네. 이거는 뭐 그때 저번에 그 우리 주영현 TD님 와서 얘기를 했었죠. 저희는 주영현 TD님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 현실화되고 그런 것들이 꿈에 와 있다. 그게 로커체인이 그걸 실현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저희는 당연히 로커체인이 그걸 실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원장 구조도 리니어한 블록체인 가지고는 샤딩이나 프루닝을 만들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잘 해봐서 뭔가 만드는 기막힌 묘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한 방식이 정답인지는 모르나 저희가 한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이제 장막을 쳐놨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희가 그래도 당연히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벌써 2년 전이죠. 비탈릭 부텔린이 샤딩을 얘기를 했었죠. 비콘 체인 샤딩. 그게 나온 모습이 어떤가요, 로드맵에? 2025년도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못 만들죠. 근데 나온 방식이 64개의 비콘 체인이라 그래서 컨트롤러를 두는 방식으로 64개를 정하는 스태틱 샤딩을 선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벌써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체인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몇 주 전에 FGT를 했었죠. 테스팅을 했을 때 지난번 웹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돌아갑니다. 다만 게임이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고서 런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런칭을 하면 여러분들도 게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질문 오늘 해주신 분 25개 질문이 올라왔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도 가격이 떨어지면 울고 싶습니다. 가격 좀 올려주세요. 네, 저도 그런 조금만 참으세요. 네. 어느 날 제가 무슨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실행하면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또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이제 이거는 뭐 로코스에나 관련 없는 영상입니다만 따뜻한 영상이어서 가격도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지만 영상 보면서 좀 우울함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간담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때 뵙겠습니다.